쌀 한 포대가 6만 원이 넘었더라고요. 예전엔 3만 원이면 넉넉했는데 말이죠. 그날 전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며 생각했어요.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하지?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층 빌라 2층 전세에 혼자 살고 있는 김말자라고 합니다. 올해 72이 됐네요. 남편 없이 혼자 된 지도 벌써 9년. 처음엔 괜찮았어요.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,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먹고,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생활. 사람들도 그러더군요. 그래도 말자 씨는 혼자서 씩씩하게 잘 사네. 그 말이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요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지? 자식이 결혼했다고 했어. 부모는 이렇게까지 혼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? 예전에는요. 한 달에 8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. 쌀 한 포대 3만 원. 공과금 다 합쳐도 10만 원이 안 됐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쌀값이 6만 원. 한여름엔 에어컨도 안 켰는데 전기세가 9만 원이 나옵니다. 병원은 또요. 고혈압 약, 당뇨약, 고지혈증 약. 세 군데 병원만 돌면 진료비만 하루에 3만 원. 하지만 제 연금은 그대로예요. 매달 87만 원. 그 안에 있어서 시식비 내고, 공과금 내고,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건 고작 몇만 원입니다. 그리고 겨울이 오죠. 난방비에 치과 진료에. 가끔 무릎이 시큰거리면 주사 한 대 맞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.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. 은주야, 혹시 다음 달엔 엄마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을까? 몇 시간 뒤 도착한 딸의 답장. 엄마, 이번 달 애들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. 죄송해요. 그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울었습니다. 면이 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날 제 마음이 제일 짜더라고요. 아주머니의 물음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. 이번 명절엔 딸한테 용돈 안 받았어요. 그 말을 꺼내는데 제 마음은 참 묘했습니다. 슬프면서도 어딘가 가벼워진 기분이랄까요? 그런데 그 말을 하기까지 사실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딸 은주는 결혼을 하고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어요. 신랑도 착하고 성실했어. 둘이 맞벌이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. 결혼하고도 매달 작은 금액이지만 용돈을 보내왔습니다. 엄마, 많이는 못 드려도 이걸로 커피라도 사 드세요. 딸은 웃으며 말하곤 했죠. 처음엔 고마운 마음에 받았어요. 그 돈으로 옷 하나도 사 입고 친구들과 커피도 한 잔 했습니다. 하지만 언젠가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. 딸네 집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. 손주가 아프다고 했어.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들렀죠.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, 피곤함이 가득한 딸과 사위의 얼굴. 저녁 준비를 도우려 부엌에 들어갔는데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빈 반찬통들이 보였습니다. 식비 좀 아끼느라 반찬을 딱 떨어뜨렸네. 내일 장 보려 했어요. 딸은 웃으며 말했지만
제 가슴이 찌르르했습니다. 그날 저녁, 사위가 약을 사러 나간 사이, 딸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그러다 딸이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. 엄마 요즘 저 좀 힘들어요. 아이들 아프지. 생활비 빠듯하지. 근데 엄마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었어.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그렇게 밝게만 웃던 딸이 속으로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. 사실 남편이 엄마 용돈은 이제 좀 줄이자고 말했어요. 근데 제가 그 말을 못 드리겠더라고요. 엄마가 서운해 하실까봐. 그 순간 제 머리를 누가 탁 때린 것 같았습니다. 저는 그저 고마운 딸의 정성이라 생각하고 받았던 용돈이 딸 부부에겐 짐이었던 겁니다. 딸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. 지난달에는 카드값이 모자랐어.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을 깼어요. 그래도 엄마 용돈은 꼭 드리려고.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. 적금을 깨다니 그게 다 나 때문이었구나. 순간 울컥해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니, 은주야. 엄마한테 용돈 주려고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니? 딸은 눈물을 훔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. 딸이 준 용돈은 그대로 통장에 쌓여 있었습니다. 정작 저는 쓰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만들기 위해 딸은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삼고 있던 거예요. 내가 왜 그랬을까? 왜 당연하게 받았을까? 왜 그 무게를 몰랐을까? 자책이 밀려왔습니다. 나는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었지. 짐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닌데.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. 앞으로는 용돈을 받지 않겠다. 그리고 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. 이 사실을 잘 전하자.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은주야, 엄마 얘기 좀 들어볼래?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. 엄마가 한참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는 너희 용돈 받지 않으려고 해. 너랑 사위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이젠 알겠더라.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.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엄마, 제가 어제 괜한 말 했나요? 아직 괜찮아요. 조금 빠듯해도 엄마 챙겨드리는 게 저한텐 기쁨이에요.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. 은주야, 엄마는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. 그 돈보다 내가 건강하고 웃으며 사는 게 엄마에겐 제일 큰 선물이야. 그날 딸은 전화기 너머했어. 한참을 울었습니다. 엄마, 고마워요. 저 이제 정말 엄마 걱정 없이 살게요. 엄마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옆에 있어 주세요. 저도 울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엔 미안함이 아니라 뿌듯함이었습니다. 그렇게 우리 모녀는 서로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. 나의 말, 좋아. 챗GPT의 말, 고맙습니다. 그 후로 우리 모녀 사이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. 이전엔 매달 용돈 보내며 형식적인 통화만 오갔던 사이, 이제는 돈 이야기가 사라지자
진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. 딸은 아이들 이야기도 더 자주 하고, 남편과 있었던 일도 편하게 말하고, 가끔은 피곤하다고 툴툴거리기도 했어요.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아, 이게 진짜 부모 자식 간의 대화구나.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려 했습니다. 가끔 손주 유치원 데려다 주고, 장 보러 간 김에 딸내 반찬도 조금 나눠주고, 딸이 아플 땐 손을 꼭 잡아주는 엄마로 돈이 오가지 않아도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. 얼마 후, 그때 점심을 함께 했던 이웃 아주머니와 다시 만났습니다. 그분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. 그날 언니 얘기 듣고 나도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. 매달 돈 보내줘서 고맙지만 엄마는 그 돈 안 받고 아들 얼굴 더 자주 보고 싶다고요. 그 말을 하는 아주머니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.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. 엄마,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요. 사실 나도 엄마한테 죄송했어요. 근데 이젠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.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찡해졌습니다. 아, 나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었구나. 저는 요즘 매달 스스로에게 용돈을 줍니다. 3만 원,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 안에는 나는 지금도 나를 존중하고 있다 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. 무료로 다녀오는 동네 영화관, 구청에서 신청한 반찬 배달, 혼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. 이 작은 순간들이 제 노년의 삶을 꽉 채워줍니다.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결혼한 자식에게 용돈을 바라면 안 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입니다. 그 돈이 자식에겐 책임이 되고, 때로는 죄책감이 되고,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돌덩이가 되기도 합니다. 그 돌을 내려놓는 순간, 자식은 비로소 부모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. 부모는요, 자식에게 지갑을 여는 대신 마음을 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효도는요, 꼭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. 가끔 얼굴 보여주고, 따뜻한 안부 전해주고, 엄마, 사랑해요. 그 말 한마디가 100만 원보다 더 값질 때가 있어요.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도 크게 4가지로 나누셨다지요.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, 원한을 갚는 인연, 빚을 갚는 인연, 빚을 받기 위한 인연. 어쩌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난 존재들일 겁니다. 그렇다면 이왕 맺어진 인연,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는 게 우리의 도리이겠지요.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생각합니다. 내가 나를 지켜야 내 자식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. 내가 지금 당장 풍족하진 않지만 자식의 삶을 더 가볍게 만들었다는 것. 그것만으로도 참 뿌듯한 하루입니다. 시청자님, 혹시 지금도 결혼한 자식에게 당연하다는 듯 용돈을 받고 계신가요? 그게 마음 한구석에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한번 진심을 전해보세요. 엄마는 괜찮다.
네가 잘 살아주는 게 엄마한텐 가장 큰 효도다. 그 한마디면 우리 자식들 다 알아듣습니다. 오늘 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살짝 나눠주세요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이 공간은 우리의 지혜가 모이는 지혜담입니다. 우리 함께 나이 들어요. 하지만 더 현명하게, 더 가볍게요. 감사합니다.